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코딩 스쿨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개발자 부트캠프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요새 개발자 부트캠프 정말 많죠? 지금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저마다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부트캠프에 등록하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멀티캠퍼스라는 곳에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라는 부트캠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강사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트캠프에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10가지 팁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문법 정도는 미리 익히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과정마다 다르지만 보통 부트캠프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기초에 할애되는 시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면 2주 정도예요.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문법을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직접 코드도 짜보고 에러도 내보고 에러 메시지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 고쳐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트캠프에 가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이 문법 배우는데 바빠가지고 직접 연습해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연스럽게 뒤에 이어지는 진도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벅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내가 주로 사용하게 될 언어를 미리 예습해 가는 겁니다. 웹 프론트엔드라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자바 백엔드라면 자바, 데이터 분석이나 AI 과정이라면은 파이썬 언어를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고퀄리티의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기왕 부트캠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미리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들을 익히고 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트캠프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부트캠프에서 강사는 보통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까지 교육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강사는 중위권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와 속도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자연스럽게 하위권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게 버겁겠죠? 그렇다고 이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즉,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수업 시간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어지는 강의들도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코드를 따라만 치다가 수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기를 쓰고 저 중위권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복습하고 내일 공부할 내용을 예습까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코드들은 몇 번 읽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내 손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 공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전 공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부트캠프는 보통 비전 공자의 비율이 90%입니다. 방금 전에 중위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비전 공자들 모이는 건데 중간쯤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전 공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전 공자가 아닙니다. 막상 부트캠프를 시작을 해보면 전공만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었다 뿐이지 개발자가 되기에 상당히 적합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코딩 관련된 수업을 여러 번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전공이 컴공만 아니었다 뿐이지 다른 분야에서 개발자를 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드물지만 전문직을 하시다가 때려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지금 내가 코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한다면 부트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예습을 충분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막상 가봤는데 나 빼고는 다 코딩할 줄 알고 수업 내용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면 너무 당혹스럽겠죠? 기왕 간 거 확실히 단물을 빼먹으려면 예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내 컴퓨터의 사양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어판을 열어서 내 컴퓨터에 달려있는 CPU와 램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엔 워낙 노트북들이 잘 나와서 대부분 코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가다가 도저히 개발용으로 쓸 수 없는 장비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정말 옛날 i3 CPU에 4GB 램이 달려있는 노트북을 가져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 개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사양은 i5 이상의 CPU에 8GB 이상의 램이 달려있는 겁니다. 에이수스 같이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 위주로 찾아보시면 100만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부트캠프를 앞두고 계신다면 장비를 구매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개인 공부도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트캠프는 취업용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이나 서비스 개발에 커리큘럼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상대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과목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틈틈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문제씩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코딩에 익숙해졌다면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하루에 한 문제 정도 풀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택이나 큐처럼 특정한 자료 구조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자료 구조에 대한 공부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기록하는 습관은 무조건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나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꼭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남기는 겁니다. 블로그를 쓰게 되면은 이 글을 읽게 될 독자를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더 자세하고 읽기 쉬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제 교육생이 본인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본인의 블로그에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훨씬 기억에도 잘 남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생각보다 문서를 쓸 일이 많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벨로그 같은 블로깅 플랫폼을 이용해서 부트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꾸준히 기록을 남겨보세요. 일곱 번째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부트캠프도 체력전이에요. 부트캠프를 시작하면은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쌩쌩한 체력과 열정을 가지고 오십니다만 중반부를 지나가면서 빠르게 소진됩니다. 막바지에는 체력이 다 떨어져서 제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으로 하루하루 좀비처럼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달려도 좋고 헬스장을 가도 좋아요. 결국엔 체력을 잘 유지해야만 제일 중요한 파이널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고 퀄리티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업 다 듣고 나서 저녁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주말 알바를 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지식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넣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요.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들을 직접 코딩해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기간에는 개발하느라 밤을 꼬박 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트캠프를 시작하기도 전에 옆에 보이는 것처럼 무리한 스케줄을 짜면은 금세 지칠 거예요. 그래서 금세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알바에 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고, 유튜브 보다가 잠들 겁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은 바로 다음 수업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병행하는 건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하세요. 아홉 번째로 예산은 생각보다 넉넉하게 짜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부트캠프 기간 동안의 식비나 월세는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겠죠? 그리고 부트캠프가 끝나고 칼처럼 취업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구직 기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6개월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예산만 준비하고 덜커덕 시작해버리면 수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급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미리 부트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서너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취업할 때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트캠프가 끝난다고 공부가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발자로 취업을 하면은 정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 스택은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협업하는 방법, 문서를 쓰는 방법, 장애 대응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부트캠프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었던 컴퓨터공학 기본기들을 틈틈이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만약 몇 달 바짝 공부하고 평생 공부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개발자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니까요. 부트캠프가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개발자 말고도 직업은 많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꼭 부트캠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사실 몇 달간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직업을 갖겠다라는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수료하고 나서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과감히 도전하는 건 저는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는 부트캠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두들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시면 간단한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트캠프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부트캠프를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